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에다가 적용까지 해봤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3강 지지랑 저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네, 첫 번째 저항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저항을 돌파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에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지지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여섯 번째는 지지랑 저항의 관계, 뭐 일곱 번째 시장 상황에까지 적용을 해볼 건데 아마 오늘 시간상으로 한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항이란 단어는요, 아마 초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용어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항을 이제 주식 용어로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격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향 전환되기 쉬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이제 그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 그 어떤 가격대 위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저항대에서 매도를 권유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차트 보실 때 항상 고점부터 찾아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고점 찾아볼게요. 고점이 여기 있고요. 고점이 여기서 나오고 고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 가격대를 보니까 5,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 종목은 5,000원을 넘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원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하향 전환하고 여기서도 부딪혀가지고 하향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의 저항대가 5,000원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지금 현재가가 4,700원이에요. 그 웬만하면 5,000원 되면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대는 웬만하면 올라가기가 힘든 가격대를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저항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항은요 웬만하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5,000원에서 돌파를 못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항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뚫어버릴 때가 있어요. 5,000원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계속 이 가격을 못 뚫었잖아요.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뚫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지금 가진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농화성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9월 17일자인데 그러니까 이날 제가 한농화성을 좀 이렇게 잘 지켜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좀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켜봤었던 종목인데 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항상 고점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했어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를 좀 보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돌파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격대가 16,000원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또 이어서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요. 16,000원을 계속 돌파하려고 막 시도를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캔들을. 그 16,000원 요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 요 며칠간 못했어요. 못하다가 갑자기 이날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 16,000원대. 이 가격대가 돌파하기 힘든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16,000원대가 저항대인데 9월 17일에 이날에 16,000원을 돌파를 하고 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게 꼬리가 생기긴 했거든요. 꼬리가 생기긴 했지만 장 마감할 때도 17,050원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은 더 있다라고 봤고요. 이제 저항대를 좀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실게요. 그 다음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 15일자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면은 9월 28일보다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점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바로 이날이 9월 28일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보시면은 거의 50%나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보시면은 요 날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돼요. 네,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만 원, 제가 말했던 2만 원이 이때 왔는데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이 또 나왔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2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 이제 저항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저항 돌파했을 때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항을 돌파하면요,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저항을 돌파하면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종목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매도가 아니라 저항을 돌파하면 이제 매수 관점이 된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차트 보면서 또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라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예요. 그래서 9월 1일자 일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날도 이제 계속 이제 캔들을 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계속 뭔가를 계속 돌파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거든요. 계속 뭔가 어떤 가격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못해요. 계속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이 선을 쭉 이어볼게요. 이 선을 쭉 이어보니까 한 3,250원 정도로 잡혔어요. 아, 그러면 아니 왜 얘는 또 무시하시나요?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식을 잘 하시려면 사실 또 실전에 가보시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항을 진짜 돌파를 진짜 했냐, 돌파를 하는 척 했냐, 이게 있어요. 그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날은 돌파를 하는 척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3,250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음봉이 엄청 크잖아요. 장 마감할 때는 아예 2천 얼마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 저항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을 돌파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날도 보시면요, 돌파하는 척 하다가 결국 장 마감할 때는 저항대 밑에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돌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의 저항대를 제가 어떻게 봤냐면은 3,250원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전략을 어떻게 짜들었냐면요, 신규 매수를 이 종목을 하실 거면은 저항대 돌파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들어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날도 지금 종가가 얼마였냐면요, 종가가 이날 3,000 얼마였거든요. 3,08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애매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항대를 또 못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3,300원을 돌파를 한 이후에 보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을 완전히 돌파해야 그 다음이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시죠?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면은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 다음 보시면은 계속 여기 3,250원 계속 부딪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날이 요 날이고요. 9월 2일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날이었고요. 이날도 이제 결국 못 뚫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날 보시면은 장중에 3,300원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마감한 뒤에서도 보시면요, 계속 추가 상승이 있으면서 4,000 얼마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저항 돌파한 이후에 29%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종목을 난 미리 사고 싶다, 급등하기 전에 살 거다, 나는 더 싸게 살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사버리면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언제 저항을 돌파해가지고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사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실체로 움직이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 역대 최고잖아요. 역대 최고 분기 실적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딱 실체를 보고 주가가 막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그게 뭐냐면 심리, 이제 기대감이나 어떤 실망치로 막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계속 이제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5,000원 여기를 계속 깨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계속 부딪혀요.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계속 못 들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실망치가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못 뚫고 이제 아예 하락 전환하게 됩니다. 실망치가 커지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가격을 못 뚫고 돌파를 못 해주면은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세원 일봉 차트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자인데,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항상 차트 보실 때 이제 고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 좀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날 보시면요, 그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다가 이게 다시 쭉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윗꼬리가 너무 긴데 종가가 한 5,900원 선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요, 계속 뭔가를 시도하거든요, 얘가. 계속 여기 6,000원 요 선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못해요. 못하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락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해가지고 거의 뭐 4,000원대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항대를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다. 네. 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지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라는 거는요, 주가 흐름에 어떤 저점을 연결을 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항대를 찾으려면 고점을 찾고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선 같은 경우는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뭐 계속 맨날 똑같은 그림 그리는데 보실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저점을 쭉 이으세요. 그러면은 지지선이 나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이랑 지지만 잘 파악하셔도 이제 차트를 반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 쭉 이어가지고 지지선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여기가 저점이니까. 네, 이제 지지선은 보통 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선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지지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선에 가까이 오면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가 생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일단 네, 지지선 들어가도록 할 건데 지지선의 내용은 지지선의 어떤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 흐름의 저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처음에 이제 보실 때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고점부터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점을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차트가 눈에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점부터 이제 먼저 좀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쭉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점을 이제 찾아보라고 했죠. 저점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점이나 저점을 쭉 이어보시면요. 지지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볼 때 저점, 고점 이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점이랑 저점 다 이어봤는데 이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셨을 때 딱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아, 이 종목은 2,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다. 딱 이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원 가까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지선 가까이 가게 되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선은 2,000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바로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사료 관련주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전력난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사료 가격이 급증할 것이다, 식품 가격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급등이 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좀 눈여겨봤던 시점이 10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이제 거래가 좀 있으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미리 이 종목을 보고 막 관찰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이때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 때 아, 이 종목이 추후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워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목표가로 5,600원까지는 좀 가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가 4,445원이었는데 한 요 정도 선까지는 갈 수가 있겠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을 보시고 계시고요. 네, 일단 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차트 보셨을 때 일단 저점을 좀 찾아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저점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 선을 이렇게 좀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요 거의 3,000원대예요. 네, 그래서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3,000원대 밑으로는 안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 가격대 3,000원대가 지지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조정에 들어가게 돼요. 네, 조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본 날이 딱 상한가에 진입한 날, 딱 이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상한가 가기 전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캔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딱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락이 엄청 길었잖아요. 하락이 엄청 컸는데 여기 보시면은 3,000원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밑꼬리 달고 이렇게 쭉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요. 지지를 받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보실 때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추세가 이렇게 좀 지켜주는 종목을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뭐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추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켜주는 종목을 들어가야 그 다음도 예상을 하기가 쉽고 또 종목이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은 지지를 받은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움직였는데 이 가격을 한 번 더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지지선 가까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점에 지지선 가까이 왔다가 지지를 받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래생명자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상한가에 간 날인데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5,660원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3,000원 가까이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지지 받은 이후에 70% 정도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요.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림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이제 지지선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이 가격 밑으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완전히 급락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1강부터 계속해서 1강, 2강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주가는 좀 심리나 어떤 실망, 기대 막 이런 걸로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잖아요. 아까 그 지지선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 심리적으로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들게 느낌이 드는 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격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실망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폭탄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매물이 폭탄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물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깨면은 아예 바로 손절하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진양화학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저점을 찾아보시라고 했죠. 저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일단 여기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를 너무 이제 그 캔들이 계속 뭐 자를 댄 것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전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계속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쭉 이어볼게요. 여기를 쭉 이어봤는데 이 가격대가 한 4,500원 선 이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순식간에 급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위에 이제 그 매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실망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지선 가격이 4,500원인데 급락을 해서 거의 1,600원, 그러니까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게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바로 손절을 하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어디서 보냐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지선 가까이 내려왔을 때 보통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만약에 잘못 매수했는데 지지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바로 이 사이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지선 위에서 좀 엄한 데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지선이 이탈했을 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 지지선과 가까운 곳에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지랑 저항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하면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바로 5번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지선을 이탈하면 급락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급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지선이 이제 형질이 바뀌어가지고 저항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흐르고 있다. 네, 계속 똑같은 그림 그리는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선이죠. 저점이랑 저점 다 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지선을 이탈한 거예요. 그 지지선을 이탈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이 폭탄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또 순식간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하면 바로 원래 손절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보통은 손절을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제 순식간에 급락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요 가격대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제 바로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가격 위에서 이제 물려 있게 되거든요. 손실 중에서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급락하다가 결국 이제 또 계속 급락을 하다 보면은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또 회복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회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요 지지선 요 가격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2,000원이 됐다. 주가가 이제 2,000원이 됐다. 이러면은 여기서 바로 돌파를 잘 못 해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요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가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선에서 형질 변환이 돼가지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2,000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이 그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하락 조정을 겪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많은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급락이 있잖아요. 급락을 할 때 대부분이 잘 못 팝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매물이 거의 폭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못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린 상태로 계속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해서 다시 요 가격이 왔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계속 팔려고 합니다. 계속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계속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매물이 나와서 요 가격대에서 그래서 이 가격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보통 이제 심리로 말하면 본전 심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급락할 때 못 팔았는데 다시 이제 본전까지 오니까 계속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차트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웅제약 주봉 차트입니다. 네, 여기 주봉을 보시면요. 일단 여기도 지금 하락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점이 일단 여기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럼 지지선을 일단 14만 원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지지선으로 봤고요. 그럼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 지지선 14만 원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은 좀 버텨주는 흐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63,200원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뭐 반토막 그 이하로 떨어진 건데 급락이 지금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볼게요. 그 이후에 또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막 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날 보시면요. 요 날을 보시면은 14만 원이 돌파를 하니까 꼬리가 엄청나게 긴 캔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꼬리 달고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계속 여기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꼬리 달고 엄청 쭉 빠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하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를 보시면요. 다시 또 시도를 해요. 그런데 14만 원을 넘어가게 되니까 또 꼬리 달면서 쭉 빠집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 캔들 보시면은 다시 14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꼬리 달면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회복이 어려울 수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차트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트는 NCN이에요. 쭉 이어서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저점이 있네요. 여기도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거 있는데 여기 저점이고요. 그러니까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대가 한 5,0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5,000원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5,000원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이제 개파락을 해요. 개파락을 해가지고 이때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거의 1,100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가 5,000원이었는데 1,1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제 못 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속 이렇게 횡보가 또 이어지죠.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주가를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5,000원에 정확히 부딪히게 돼요. 네, 보시면은 5,000원 여기 맞고 떨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꼬리가 생기면서 쭉 빠지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팔려는 그런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급등을 하지만은 쭉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날은 돌파를 하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엔 또 다시 떨어집니다. 네, 그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이때도 또 시도를 하거든요. 5,000원을 돌파하려고. 근데 보시면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면서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힘이 없이 그대로 다시 5,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지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매물이 폭탄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빠른 손절이 답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긴 기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결국 다시 또 그 가격을 회복하기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엔 또 반대예요. 아까는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이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은 저항이 또 지지선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사실 바로 이제 차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제 인성 정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차트를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인성 정보 이 차트를 보실 때 이제 그러니까 차트 보실 때 고점을 찾던지 저점을 찾던지 찾아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고점을 찾을게요. 고점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이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가격대가 죄송해요. 네. 지금 고점을 이렇게 꼬리 달고 이게 쭉 빠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캔들을 보시면은 꼬리 달고 어떤 부분에서 꼬리 달고 계속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쭉 이어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3,25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은 말씀드렸죠. 이제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완전 장대 음봉이 나와서 완전 쭉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날은 제가 저항 돌파 실패라고 봤고, 그러니까 요선 3,250원이 이제 저항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았냐면 아예 저항 돌파 이후 3,300원. 3,300원이 넘어갔을 때 아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3,300원이 넘어가서 그 뒤에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실까 봐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요 날이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 이때 3,250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3,300원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가, 왜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3,300원을 넘어갔었잖아요. 그 넘어가서 이때 돌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진짜 3,300원 돌파를 한 게 이게 진짜 저항을 돌파를 한 건지 돌파를 한 척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날 바로 이제 매수를 못했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조정을 겪어요. 조정을 겪다가 지금 요 캔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 음봉 있죠? 요 음봉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못해서 이거 수익 못 봤다. 근데 지금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 저항대 있죠? 여기서 지지가 됩니다. 지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저항대를 돌파해요. 저항 돌파하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돌파를 진짜 했는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이 저항대 있죠.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은 순간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베스트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랑 저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봤었고요. 그리고 종목에다가만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종목 어떻게 보실지 좀 종목 차트에만 적용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장 상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9월 8일자고요. 코스닥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코스피를 갑자기 또 보면은 또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은 차트를 볼 때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여기 지금 최고점 찍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1062포인트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니까요. 이때도 지금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고점을 찍고 있죠. 그럼 고점이랑 고점을 보면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결해 보니까 한 1060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마지막 이 9월 8일자 이때 좀 너무 이제 큰 음봉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저항 돌파를 자꾸 시도를 해요. 계속 이제 이 1060을 돌파하려고 이때도 시도하고 이때도 시도하고 이때도 시도했죠. 그러니까 3번이나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데 시도를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실망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 코스닥은 1060은 이제 못 넘는다. 딱 이런 실망치가 생겨가지고 하락 전환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 돌파를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엔 돌파를 못하게 되면 하락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9월 8일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날이 9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계속 1060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못했잖아요. 돌파를 못하고서 완전히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랑 이거 다 깨지는 거 보이시죠? 급락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봉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8월 13일자인데,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는 제가 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저점이고요. 이때도 지금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선을 쭉 이어볼게요. 3,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3,200포인트인데 이 마지막 날 음봉이요. 요 날에 이제 이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급락뿐만 아니라 회복이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달 뒤입니다. 이제 10월 23일이에요. 8월 13일이 언제냐면요. 이날이거든요. 지지선 이탈했을 때. 3,200 지지선인데 요날 이제 이탈했잖아요. 이날 이탈하고 이제 급락이 옵니다. 근데 지지선 이탈하니까 급락 왔죠. 그런데 이제 회복을 해주거든요. 회복을 해주는데 정확히 여기서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3,200을 뚫지를 못하고 완전히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지지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만약에 이렇게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급락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지지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 코스피 차트에서 그대로 보고 계세요. 3,200을 이탈하니까 급락이 크게 왔는데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여기 3,200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 3,200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또 이렇게 하락으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네, 그래서 지지랑 저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차트에 반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종목 차트 보실 때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트 보실 때 지지선이랑 저항선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